남성이 죽었어요. 근데 이 남성에게는 배우자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부모님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자녀는 없고요. 그럼 이때 상속인은 배우자와 부모님이 되겠죠. 맞습니다.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저희가 상속의 상황이 됐을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있다면 뭘 것 같아요? 잘 보내드리는 거죠. 물론 당연히 그거는 네. 하는 거고 상속에 대한 입장에서 봤을 때 재산을 재산을 분할해야죠. 그렇죠. 누가 얼마를 가져갈지. 이제 대부분은 이제 상속하면은 상속세를 먼저 고민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가 얼마를 가져갈지. 상속세 고민보다 그게 빠를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일단 뭐 세금에 대해서도 고민이고 누가 얼마를 가져가는지에 대한 이제 가족 간의 다툼이 발생할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유류분입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저희 둘이 자녀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너네 두 형제 사이좋게 나눠서 반반씩 주겠다. 이렇게 해서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시면 네.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죠. 보면 잘 낳은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더 주겠다. 작은 애는 안 되겠다. 얘는 줘봐야 나중에 다 탕진할 것 같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큰아들 네가 좀 더 받아서 네. 나중에 동생도 좀 견사해라. 말도 안 되는 줄 거다 또 아닌데.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좀 배분이 달라지는 경우. 뭐 네. 지금 뭐 형제간에 얘기했지만 여기에 이제 배우자나 자녀나 뭐 이런 게 섞이다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결국에는 유류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오늘 좀 그거에 대한 이슈 그리고 네. 이거에 대한 질문 좀 얘기해 볼게요. 일단 유류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유류분은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원래의 취지는 예전에는 뭐 딸은 안 주고 여자를 취급하지 않았던 그렇죠.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음. 근데 동등하게 1대1로 주는 것까지는 그래도 좀 그랬나 봐. 그래도 좀 가부장적이었나 봐. 그래서 2분의 1 받을 수 있는 지분의 2분의 1은 줘라. 이게 유류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적인 예로 아까 저희 둘이 자녀라고 했을 때 원래는 2분의 1, 2분의 1을 받는 게 법적 상속분이죠. 네. 그런데 만약에 한쪽에 다 몰아줬다. 그러면은 저는 제가 받을 권리의 절반, 즉 2분의 1에 2분의 1인 4분의 1까지는 내놔라. 할 수 있는 건데. 할 수 있죠. 자, 일단 유류분 청구권에 대해서는 질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유류분 네. 청구권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죠. 상속인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류분이 있는 대상자가 있거든요. 배우자, 뭐 직계 비속, 그러니까 그렇죠. 자녀, 그리고 직계 전속, 부모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형제 자매도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형제 자매도 상속의 순위에는 들어가요. 그렇죠. 만약 부모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으면 형제 자매한테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형제 자매도 유류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어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유류분은 아까 자녀를 기준으로 했을 땐 제가 받을 권리의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네. 유류분 비율은 무조건 내가 받을 권리의 2분의 1이냐 이 질문도 하시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2분의 1이 맞죠. 배우자, 뭐 직계 비속까지는. 근데 그 다음 순위가 직계 전속이잖아요. 그렇죠. 전속은 3분의 1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남성이 죽었어요. 근데 이 남성에게는 배우자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부모님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자녀는 없고요. 그럼 이때 상속인은 배우자와 부모님이 되겠죠. 맞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배우자를 사랑한 나머지 배우자에게 다 주겠다 다 주겠다. 하고 유언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 부모님 입장에서 뭔 소리냐, 나도 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 이 부모가 받을 권리의 3분의 1 3분의 1. 까지 청구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죠. 자식은 책임져야 되는 거고 배우자도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부모도 책임져야 되겠지만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또 성인이고 하니 밑을 더 대책임져라 이런 의미 그렇죠. 아닐까요? 일단 결국에는 배우자나 자녀는 2분의 1 네. 그 다음에 부모님은 3분의 1이다. 요 정도 맞습니다. 알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많아요. 두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녀가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녀, 즉 사망한 자녀의 자녀들이나 배우자들이 또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재산이 안 갈 확률이 좀 높거든요. 왜냐면 살아있는 자녀한테 몰아주다 보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 남은 배우자, 그러니까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유류분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대습이라고 하는데 그 자녀의 권리가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생겼냐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례를 종종 접하잖아요. 그러면 그러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안 좋아. 네가 내 새끼 잡아먹었구나. 이거 옛날에 많이 드라마 나오잖아. 네, 어쨌든 이 조금 너무 좀 과도한가? 어쨌든 그런 얘기 등등 네, 사이가 네. 안 좋은 경우도 많죠. 네. 그렇죠. 그리고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보기도 싫은 거지. 근데 이제 손자를 주긴 줘야 되는데 문제는 배우자가 항상 낀다는 겁니다. 근데 배우자가 만약에 재혼을 했다. 그럼 빠져요. 재혼하면 남의 호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닥 고민을 안 합니다. 부모님들이. 그쵸. 손자 주는 거. 근데 배우자가 재혼을 안 했네? 그러면 이제 좀 더 고민이 짙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사망한 자녀의 뭐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가
같은 경우에 네. 결혼을 해서 재혼을 하면 유류분 상속권자가 아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유류분 상속권, 즉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다시 찍어야 되나? 왜? 아니, 난 너무 부모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것 아, 같은데. 그런가요? 자, 이제 뒤에 얘기는 또 있으니까 좀 계속 네네네. 들어볼게요. 네. 자, 이거를 미리 아시고 부모님 입장에서 네. 이렇게 한 거예요. 야, 안 되겠다. 너 둘째, 너는 나중에 조금만 줄 건데 지금 상속 포기해. 조금만 줄 건데. 조금만 줘. 그러니까 유류분 청구 그거 들어오면 안 되니까 형이 뺏기니까 그러지 말고 너 상속 포기해. 둘째 하나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러든지 아니면 유류분 반환 청구하지 마 해가지고 생전에 부모님이 생전에 가스라이팅 좀 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써라 해가지고 각서를 쓰고 네. 했다라고 하면 이거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없습니다. 이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상속 포기, 그리고 유류분 청구 안 하겠다. 이런 거 막 각서를 막 써요. 법적 뭐, 서식에 맞춰서 그거 하면서 공증도 하고. 좀 이렇게 꼬셔가지고 이렇게 좀 주면서 넌 이거 다 받았으니까 써. 한단 말이에요.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돌아가시기 전에 쓴 거는 인정이 안 돼요. 뭐 공증을 받았네, 뭐 내용 증명을 했네, 다 필요 없어요. 돌아가신 후에 쓰는 것만 포기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예시가 좀 있는데 사례가 좀 약간 슬픈 사례일 수도 있는데 씁쓸하죠. 네. 60세에 아들한테 이제 사업체를 물려준 거예요. 증여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재혼을 하셨고. 재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재혼을 하면서 각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벌어서 남은 재산은 너를 줄게. 재혼한 부인한테. 재혼한 부인한테. 근데 내 아들 거는 건드리지 마. 그리고 너 포기 각서 써. 그리고 공증을 다 받았어. 이분은 유류분 제도를 정확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썼네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배우자가 유류분 청구를 해가지고 자식 거를 한 100억 뺏어갔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생전에 이미 써놨지만 그거는 의미가 없다. 없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실무로 들어가 볼게요. 만약 유류분 청구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유류분 청구할 때 내가 뭐 한 10억을 못 받은 것 같아. 뭐 그 정도의 가치에 대한 부분이 덜 받은 것 같아. 그럼 청구를 하잖아요. 청구하겠죠. 그럼 그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판결이 나면 원물 반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받은 걸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쉽게 부동산을 줬는데 이게 유류분에서 문제 돼가지고 이걸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합의가 되면 가치에 맞는 돈으로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난 됐어. 그거 가져와. 그러면 그 부동산 지분을 줘야 돼. 이제 이게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부동산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임대업이야. 그럼 이걸 줘야 돼. 그러면 임대 사업자가 이제 공동사업자로 바뀌겠죠. 그렇죠. 지분이 나눠졌으니까. 그 임대 관리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이예요? 서로 소송을 한 사이잖아. 그렇죠. 그럼 사이가 좋겠습니까? 안 좋네. 좋을 수가 없어요. 관리하기 쉽지 않고 또 하나는 어떤 사이든 주식을 줬어요. 비상장 주식을. 그러니까 사업체의 주식을 물려준 거죠. 근데 유류분에서 졌어. 그 주식을 반환해야 돼요. 그럼 만약 이게 지분이 상당하게 반환이 된다 그러면 이게 경영권 방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경영이 되겠습니까? 사사건건 시비를 걸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약간 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근데 뭐 뺏긴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물 반환 원칙이 일단 좀 무섭고 또 하나는 상속 당시의 시가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20년 전에 저에게 10억짜리 건물을 줬어요. 그리고 20년 뒤에 돌아가신 거죠. 그게 전 재산이었어. 100억이 됐어. 근데 100억이 됐네? 그러면 이제 못 받은 자식 입장에선 자기가 뭐 25% 지분이 있다. 그러면 25억을 내놔라. 그렇죠. 아니면 10억 받았으니까 2억 5천 내놔라. 이것도 쟁점인데 상속 시점에 가입을 한다. 시점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그대로 주면 당연히 맞잖아요. 그 지금 100억짜리 지분을 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돈으로 주려고 그래도 옛날에 내가 10억 받았으니까 너 2억 5천 줄게 이게 아니라 25억의 가치를 줘야 그 사람이 협의를 할 겁니다. 굉장히 이게 무서운 제도죠. 근데 이게 또 사실 법인의 지분을 받았는데 법인을 운영해서 열심히 해서 키워가지고 주식 가치가 커졌는데 네. 그 경우에도 그럼 좀 억울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쭉 지금 계속 겁나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나 이런 거를 활용할 때도 유류분에 대한 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저희가 갑자기 또 우리의 지금까지 했던 걸 연결하려니까 좀 그런가? 가족법인이나 그렇죠.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유류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또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항상 보면 증여도 이야기하지만 양도를 항상 권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아서 돈으로 줬다. 그러면은 유류분이 걸려도 돈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과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섞어서 조합을 하시면 의외로 또 이런 문제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자, 같아요. 일단은 뭐 오늘의 한줄평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그냥 유류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든 법인으로 하든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